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5연승을 달렸어요. 뭐 예상됐던 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컨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줄곧 높았던 곳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승부는 끝났고,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 뭐 이게 모르겠어요. 뭐 재미가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어요. 너무나 일방적이니까. 공화당은 현재 이제 트럼프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특히 LA 뭐 잉글우드 이런 데 가봐도 그렇고 어딜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렇게 캄튼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흑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뭐 라틴계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10대 특히 이제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게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인기를 이렇게 완전히 한층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내부에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는 언급을 합니다. 얼마 전에 USA 투데이도 젊은 층, 라틴계 트럼프가 앞선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여전히 이제 그 인종별로 보면은 흑인하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주로 바이든을 지지하고, 제가 볼 땐 유대인들도 항상 이렇게 이제 민주당 편향적이었는데 좀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도 이제 트럼프가 더 인기가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대인 친구들도 원래 바이든 지지했던 친구들도 거의 다 돌아섰어요. 트럼프 찍겠다고. 제가 볼 땐 이변이 없나 트럼프가 이기는데, 이제 사법 리스크 그 이슈가 이제 여전히 남아 있고, 어떤 장난질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딥스테이트 진영이. 그래서 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고, 저는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봐요. 트럼프가 1월 20일 백악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고, 백악관 안에서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얼마나 트럼프 싫어하는지 여러분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는 안 된다. 이 기조예요. 이 기조라는 거 여러분께서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5연승과도 달렸고, 이게 지금 그 개표 몇 초 만에 승부 끝났어요. 개표 몇 초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로 활동한 곳이지만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60% 득표율 기록하고 있고, 헤일리는 40%가 안 됩니다.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그래도 40%나 받았어 이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40%나 받았어. 트럼프 생각보다는 좀 적어. 60%지만 70%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어긋장을 놓는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입니다. 대놓고 가짜 뉴스라는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한국 한인 언론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정말 무식한 거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의존 안 해요. 이제 대한 언론 시대입니다. 대한 언론 시대. 가면 갈수록 일란 머스크가 오죽하면은 X를 샀겠습니까? 트위터를 샀겠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이죠. 일란 머스크도 강성진보 인물이에요. 전기차 아닙니까? 기후변화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조차 정치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샤도우밴닝에 말이 돼? 물론 저도 피해자긴 하지만. 그리고 뭐 다른 뭐 유튜브, 구글 뭐 다 샤도우밴 하니까 MSN.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위기다. 미국이 위기면 전 세계가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산 거예요. 일란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일란 머스크는 같이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일란 머스크는 제가 볼 때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절대 못하겠지만. 그럼 그 트위터 파일 보면은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도미니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들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언론들이 어긋장을 놨다는 겁니다. 보도할 거 안 하고 바이든 바 언론들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타임 와포, CNN, 그다음에 3사 방송 3사.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공화당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정치는 제가 볼 때 못 봤고, 레이건 이상으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레이건은 이제 좀 민주당 표를 잔뜩 끌어안았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특히 84년도에 제가 퀴즈 드릴게요. 50개 주 중에 몇 개 주 이겼습니까? 로널드 레건이. 그 댓글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물론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답변 금방 나오겠지만 그 인터넷 검색하지 않고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리처드 닉슨도 같은 기록을 세운 적이 있죠. 몇 분 만에 승리를 거둬서 이제 너무 싱거웠고 뭐 트럼프가 50개 주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0개 주 다 이길 거라고. 트럼프를 만약에 누가 꺾는다 싶으면은 그건 론 디샌티스밖에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론 디샌티스가 왜냐면 굉장히 이제 플로리다주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주 운영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을 끌었는데 근데 이제 캠페인을 너무 못하죠. 캠페인을 너무 못하고 그리고 신발 키 크게 보이려고 신발 구두 신고 7인치짜리 힐 신고 다니고 좀 약간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 게. 키높이 구두를 신더라도 좀 티 안 나는 거 신던지. 물론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다 대부분 키가 커요. 가장 키가 작은 게 이제 지미 카터인데 한 175 정도. 지미 카터도. 그러니까 카터도 있으니까 뭐 나도 작지만 뭐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이렇게 그 굽높이 신발 신어가지고 망신당하고. 캠페인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도 기득권이라고 그때는 이제 아웃사이더도 트럼프 지지자들도 많이 갔었죠. 드산티스한테. 트럼프가 이제 그 인사 문제가 너무 심했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같은 실수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화당을 확 휘어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론 디샌티스에 비해서 니키 헬리가 이번 니키 헬리 아니고 니키 헬리가 더 낫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론 디샌티스가 훨씬 낫죠. 참고로 론 디샌티스는 부통령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론 디샌티모니어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롱을 많이 해서 트럼프가. 자, 니키 헬리는 자기 고향주에서 떡 뗐는데 그랬음에도 끝까지 이렇게 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니키 헬리는 불륜설이 많이 이렇게 니키 헬리를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킨 것 같아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니키 헬리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호망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누구를 이렇게 보호망 쳐주는지. 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합금으로 이렇게 보호해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왜냐하면 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저널리스트 90% 이상이 민주당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니키 헤일리를 그래서 이렇게 그 약점되는 거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뉴욕타임스조차 그런 불륜설 이렇게 보도를 안 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 여자가 저기 남편 놔두고 바람 피고 다녔다는 거 전 믿어요. 예. 너무나 그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와 있고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빼박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순종적인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잘.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롱한 거죠. 남편 어디 있어? 하고. 그거 갖고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막 칩니다. 트럼프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메인스트림 쪽에서, 그러니까 팍스뉴스 포함해서 이렇게 좀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몇몇 없는데, 팍스뉴스 쪽에 한번 보면은, 존 해네티하고 제시 워터스, 그리고 그레그 갓펠드. 그 정도라고 봅니다. 예, 3명. 그리고 로라 잉그램이 있네요. 로라 잉그램. CNN이에요. CNN조차 트럼프가 공화당 기득권까지 압도해가지고 장악을 했다. 지금 공화당 이렇게 평했습니다.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 현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 임기 끝나고도 이제 이어질 거예요.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어가든 누가 이어가든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번 보세요. 저널리스트 예를 들면 터커 카를슨 같은 경우 터커 카를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보 진영에서도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세요. 한국 한인 언론 중에 터커 카를슨 그 보도 내용을 인용 보도하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게 무식한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언론 행태들이 잘못된 거죠. 그 양쪽 안 봐서 그래요. 그냥 너무 편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편향적이면 안 돼요. 오케이, 정치 성향이 한쪽 지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양쪽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민주당 얘기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민주당원 입당한 것도 아닌데.
양쪽 의견을 다 해줘야죠. 양쪽 의견을.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조차 몰라요. 캐릭터들조차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그대로 CNN이 거의 신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CNN 오케이 신적 존재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당국 접수했다고.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가끔 보도를 해요. 진실들을. 근데 그런 내용들은 대다수 또 한국 한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트럼프가 이민자들 다 추방하겠다 이런 이거를 미국 언론들이 이제 이미그런트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합법 이민자 다들 이거 이민 왔는데 합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습니까? 불체자들이지 불법 이민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번역 보도하면. 자 그리고 트럼프가 전 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하와이주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요. 털시 개벌들을 대선 부통령 후보로 고려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털시 개벌드가 트럼프하고 만났대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만남 직후 털시 개벌드가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어요.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원이 아니고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근데 트럼프가 이분을 부통령 후보로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분을 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털시 개벌드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좀 존경했거든요.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외교 정책, 외교 철학이 트럼프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 싫어하는 사람이죠. 전쟁 싫어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후보예요. 좋은 후보. 니키 헤일리가 그래서 나쁜 후보고요. 알겠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신봉자님들. 지금 깨어있는 분들이 미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신봉자들까지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자, The Hill에서조차 그나마 중도 언론이죠. The Hill.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 트럼프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The GOP is now the MAGA party. MAGA party. 트럼프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저희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드디어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The Hill에서도 맞다.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다. 마가 당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당이다.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한국 정부도 이제 준비해야 돼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CPAC 행사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스트라폴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통령 카드로 누가 제일 좋겠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 1위가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그리고 크리스티 노엄입니다. 저는 두 분 다 괜찮다고 봐요. 근데 크리스티보다는 저는 이제 비베이크이 좀 더 좋다고 보고 근데 이제 종교 면에서 아마 크리스티 노엄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는 그랬어요. 바이든은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야. 저도 바이든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미셸 오바마가 출마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카말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이든도 얘기하는데 바이든이 이미 인지력 문제 있다고 그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도. 카말라가 인지력에서는 아무래도 나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보다. 근데 카말라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민주당 기득권층에서. 그래서 뭐 미셸 오바마 아니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게빈 뉴섬은 아마 되더라도 부통령 카드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급진 좌파 언론이에요. 뉴욕타임스. 왜 급진 좌파 언론인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뉴욕타임스가 1956년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만을 줄곧 지지한 그런 기록의 신문이죠. 자,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60.1%로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동안에도 벌써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Trump defeats Haley, delivering a crushing blow in her home state. 트럼프가 헤일리 꺾었다. 박살을 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crushing blow. 니키 헤일리도 계속 이렇게 버티면 욕먹어요. 근데 뭐 슈퍼 화요일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후원자들이 공화당 큰손들이 너 3월 5일 예비선거 때까지는 가라.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습니다. 3월 5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연설에서 이렇게 좀 희말탱이 없는 그런 연설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원영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